구글이 미국 시청자에게서 얻은 수익이 있는 전 세계 유튜버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금 징수에 나선 배경부터 또 국내 유튜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백신 전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다만 균등 배분 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가운데 일부는 한 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유튜버가 장래희망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맞아요. 하고요. 네. 인기 유튜버들이 한 해 버는 돈도 얼마 전에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에게 벌어들인 수익의 10% 정도를 원천 징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구글의 이 유튜버 세금 소식입니다. 네. 유튜버가 이 각종 유튜버들에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지를 했는데요. 예. 이제는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 그 돈의 일부라도 미국의 시청자로부터 또 미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돈이라면 그 돈을 번 사람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럴 때면 한국의 유튜브라 하더라도 예. 또는 중동 지역의 유튜브라 하더라도 그 돈의 일부라도 미국에서 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금을 과세하겠다. 네.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전부 지난 1년간의 세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 정도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태했을 때 구글의 요구대로 세금을 보고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구글이 내년 6월부터 먼저 원천 징수 과세를 하겠다. 네. 그 과세 비율은 뭐 최고 24%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통보를 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미국 시청자가 우리 유튜브를 봤다는 게 이게 그 확인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우리나라 유튜버들에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사람도 있고 네. 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예. 작년에 우리 유튜버 중에서 2,770명 정도밖에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런고 미국에는 일체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한국 네. 유튜버 중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번 이 구글의 유튜버 과세 정책은 상당히 파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튜브들이 돈을 버는 방식, 그 구조를 한번 우리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 동영상이 좋아요, 그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예. 또 1년에 4,000시간 이상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구글을 마음대로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료 중에 일부 수입을 배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네. 한국에 있는 유튜브들은 이 수입이 가장 많거든요. 네. 자, 또 하나 수입은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자기가 광고를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내에 있는 회사로부터 광고를 유치했다면 미국 구글은 신경을 안 쓰는데 예. 만약에 미국 회사가 또는 미국의 소비자가 광고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번에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찬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른바 슈퍼챗이라는 이름으로 슈퍼챗, 예, 예. 돈 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을 쏴주죠. 네네. 너 너무 고생이 많다. 예. 너 네. 방송 듣고 나니까 사이다처럼 너무 시원하더라. 네. 그러면 이 돈을 보내주는 이런 경우에도 외국에서 왔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보내서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신고해야 되고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러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 소금도 제대로 내오지 않았던 이 유튜브들 예. 입장에서는 미국 세금부터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멘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것은 예. 세금의 아주 엄연한 원칙이고 이번에 무슨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거나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유튜브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미국 연방세법 제3조에 전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심지어 남극에 살건 북극에 살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돈이 한 푼이라도 갔으면 미국에 일단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게요. 느닷없이 이 과세 문제를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느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글이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예. 아마 추정컨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공룡 IT 업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구조조정 또 갑질 행위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구글이 앞장서서 그 세금 문제도 먼저 해결하겠다고 정부의 연방 정부에 먼저 이 그 호의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국세 당국이 세금 당국이 너희들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글이 전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 정부들과 세금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고 내야 될 세금이라면 구글이 먼저 원천 징수 자료를 다 확보해서 예. 그럼 세금 전쟁이나 세금 마찰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경우에든 지금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인터넷 이 유튜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한 것은 세계 인터넷 환경에 아주 엄청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번 돈만큼 세금을 내는 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지만 예. 이제 국내 유튜버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에다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 또 내야 되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과 이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나 또 미국의 국세청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당한다면 그 과세당한 자료를 한국 국세청에 내면 예.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물리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국내 유튜브들은 국내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 자료를 갖다 주면 너 미국에서 과세해서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 내던 세금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다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갖다 주질 못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 내가 10% 냈으니까 예. 한국 국세청에 저 좀 빼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에는 세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과 2,779명만 예. 지금 세금을 냈는데 이것도 참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튜브에 세계적을 넘나드는 자금 거래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동안에 유튜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9년에 우리나라 법에도 분명히 어떤 그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그 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반드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신고자가 2,7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도 좀 세금 행정을 좀 혁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들 돈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외국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세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똑같이. 우리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구글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안 내던 유튜버들 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 돼요? 그게? 그 유튜브가 그러니까 구글이 그 과세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 구글은 그렇게 있군요. 비밀주의고 네. 또 우리 국세 당국이 예. 구글에다 대놓고 한국 유튜브들 과세 자료 다 내놔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금 우리가 국세청이 정책을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네. 그냥 우리나라 유튜브들은 한국 세무당국에서는 2,700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그것만. 대부분은 미국에는 다 세금을 내는 이런 아이러니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예. 어제 마감이 됐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 열기가 사상 최대 규모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 원래 처음에 박사님 며칠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조금 증거금만 내면은 한 주는 적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러게. 아닌 사람들도 생겼다고요. 그게 좀 행정의 미숙함이 빚은 참사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 그 정부나 또는 이 정권사들이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그 청약 단위, 최저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그럼 1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증거금 32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예. 32만 원만 주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균등 배분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게 공식 발표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 주 이상씩 받게 되고 네. 한 주뿐만 아니라 그 32만 원을 낸 경우에 3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권사마다 차이가 좀 난 거예요. 예. 정권사보다 배정 물량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위에 농협정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이런 데는 뭐 모든 사람이 한 주 받을 수 있고요. 그것도 남아서 아, 그러네요. 추첨을 해서 3주까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증권으로 간 사람들 예. 또는 하나금융투자로 간 사람들은 배정 물량과 이 신청자의 수급 불균형이 생겨서 그쪽에서는 돈을 못 받는 사태.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추첨에 당첨된 사람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32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무려 25만 명 정도 네. 최악의 지금 참사가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투자금융에서 한 10만 명 가량이 못 받게 됐는데 한마디로 전산망이 통일돼 있지 않은 데서 오는 한마 준비 부족이죠. 예. 그런 면에서 사소한 거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국민들한테 다 준다고 그랬는데 삼성증권 간 사람은 못 받고 예. 또 SK증권 간 사람은 3주를 받는 이런 것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6곳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고 예. 6곳에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을 이 코로나 와중에서 거리로 내몰려서 고문을 시킨 거예요. 한 곳에서만 해도 충분히 계산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균등 배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6곳을 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인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6곳에 다 가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6군데 다 받기 때문에 6주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추첨에서 떨어지면 삼성증권에서 떨어진다. 그럼 5주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선한 경우에 예. 너무 또 일이 너무 바빠서 예. 6군데 중에 한 곳만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공교롭게 삼성증권이었다. 추첨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주도 못 받는 이번에 복불복이었네요. 최악의 그 불균형이고 이것은 행정의 미숙이 이제 그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원래 처음부터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준비가 안 돼서 전산망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둘러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고치고 예. 빨라야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산망 통합이 돼서 한 곳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균등하면 추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일반 국민들과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직원들한테는 20% 정도가 우선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어제 하루만 해도 1조 4,917억 원입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상장 시세 차익으로 벌어든 돈이고요.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면 또 SK그룹은 돈을 버는데요. 크게 보면 세 군데에 이 수혜를 받은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바사라는 회사 1조 4천억을 벌어서 하루에 부자 기업으로 됐고 그 돈으로 앞으로 코로나 백신 만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가 SK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케미칼은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저게 주가가 오르면 그것을 주식을 팔면 6개월 보호예수가 걸리는데요. 네. 6개월 이후에 3조, 4조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건 회사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SK 바이오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 이게 우리 사주 형태로 배정을 받는데 이게 20%가 나온 거란 말이죠. 전 국민한테 나간 것에 한 3분의 2, 5분의 2 정도가 비교가 안 되죠. 직원들한테 나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직원 평균 따상을 했을 경우에 약 8억 원 벌고요. 알겠습니다. 따상상 들어가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